어머님, 카드 좀 주세요. 계산해야 하잖아요. 민정은 그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인류 백화점에서 온갖 가전제품을 다 쇼핑하고 난 뒤 저를 쳐다보며 당연하다는 듯 카드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비 며느리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60대 후반의 민정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민정과 남편 종석은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현우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유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에게 아들 현우가 들뜬 표정으로 말을 꺼냅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상대는 정윤아라는 사람인데 대기업 의류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어머니 민정 씨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얼른 보고 싶구나. 아버지는 아들 현우가 어른이 다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아가 커피점에 인사차 방문했을 때 민정은 조금 놀랐습니다. 윤아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은근히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태도를 보여 민정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남편 종석은 예비 며느리 윤아를 보고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윤아는 정말 밝고 자신감 넘친 아가씨였습니다. 나와 남편을 대하는 스스럼 없는 모습이 그때는 그래도 좋아 보였습니다. 윤아는 대화를 이어가며 남편에게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민정이 내놓은 커피를 마시며 손님들이 이 맛을 알고 올 것 같아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민정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의 생각도 스스럼 없이 표현했습니다. 아,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 현우는 조심스럽게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으려니 먼저 신혼집부터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집을 사서 결혼한다고 해서 저도 아들을 위해 집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가게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4억 정도 있었습니다. 커피점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4억대의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라며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민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현우는 감사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들 부부의 마음은 참 기뻤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그렇게 밤낮 없이 가게를 열며 성실히 살아왔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4억이란 돈은 피땀으로 이루어진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현우과 예비 며느리가 의논할 것이 있다면서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현우와 윤아는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며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아는 서울 변두리보다는 강남이나 좋은 위치에 집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저희가 자주 사람들을 초대할 때도 체면이 서죠.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강남 쪽 아파트를 알아보니까 최소 10억은 필요하더라고요. 민정과 종석은 당황한 기색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너무 비싸지 않니? 우리가 주는 4억으로는 그런 집은 어렵지 않을까? 윤아는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 대출도 잘 나올 것 같고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능할 거예요. 신혼집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신혼집 강남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도 바로 가질 텐데 유치원부터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래 주실 거죠?
남편은 유나의 태도에 조금 당황하며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돈이 이렇게 큰데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구나. 라고 말했지만 유나와 현우는 설득하려는 듯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정과 종석은 그들의 당당한 요구에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야,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방법을 좀 알아보마. 그래도 1억 5천 정도 더 보태줄까 말까 할 거야. 하며 종석은 말끝을 얼버무렸습니다. 민정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은 채 대답해버린 남편의 갑작스런 답변에 민정은 속으로 애가 탔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애들을 보내고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적금이 언제 만기가 되지? 종석이 물었습니다. 2개월 남았어요. 그럼 시간은 얼추 맞겠군. 그걸로 1억 5천을 어떻게 맞춰요? 우리 노후 자금 모아둔 것 있잖아. 여보, 그건 우리는 또 몇 년 벌을 수 있잖아요. 견운에 제대로 시작하게 해주자고. 아들 장가를 보내며 보태줄 돈으로 4억도 우리 형편에 차고 넘친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더 큰 요구를 받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과 남편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 종석은 내가 너무 쉽게 답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하지만 며느리가 부탁하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민정은 답답한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내어놓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유나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다음 날 민정은 유나를 따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나 씨, 우리가 현우 결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무리예요.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요? 유나는 처음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신혼집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그 말에 민정은 차마 더 할 말을 잊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민정은 속이 말이 아니었지만 현우를 위해서 최대한 신혼집 마련 자금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러고 나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유나가 원하는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화려했습니다. 유나는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좋지 않나요?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조경도 예쁘고요. 현우도 거들며 여긴 구조도 참 효율적이고 전망도 끝내줘요. 우리가 여기에 살게 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정과 종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여기 가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종석이 말하자 민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4억으로는 택도 없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분양 상담을 받으면서 유나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중도금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입주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유나의 열정적인 모습에 현우는 미소를 띠며 그녀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민정과 종석은 상담사가 제시한 예상 금액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소 15억 원에서 시작합니다. 나오는 길 유나는 민정과 종석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시고 살게요. 그 순간 민정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곳을 원하는 거지?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제가 잘 모시고 살게요. 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거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니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웨딩홀 문제였습니다. 유나는 강남에 위치한 호텔 웨딩홀을 고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일반 웨딩홀에서 결혼해요? 강남 호텔 웨딩이 트렌드예요. 민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호텔이면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니? 우리 형편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유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요. 호텔 웨딩이 아니면 친구들이 실망할 거예요. 현우는 옆에서 민지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이미 웨딩홀에 예약금을 걸어두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오빠, 예약금 날리면 아까우니까 그냥 하자. 어차피 양가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거잖아. 민정과 종석은 어쩔 수 없이 유나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지만 호텔 웨딩 견적서를 받아본 순간 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인당 15만 원에 하객 300명 기준으로 4,5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종석은 계산서를 보며 민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혼식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신혼집에 5억 5천 도와주는 것도 겨우 맞췄는데 말이야. 민정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현우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는 수밖에 없죠. 결혼 준비를 한창 하던 현우는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에요. 현우가 대답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방으로 따라 들어갔죠. 신혼여행지 때문에 현우와 민지는 여행사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3박 4일 정도로 동아시아 지역을 추천드려요. 일본이나 태국 같은 곳은 예산도 적당하고 이동도 편리하거든요. 라고 제안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 이왕이면 2주는 잡고 가야 제대로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죠.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유럽은 예산도 훨씬 많이 들고 2주는 너무 긴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많이 힘드실 거야.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고 이마엔 살짝 주름이 잡혔습니다. 민지의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유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우 씨, 신혼여행인데 대충 갈 거야? 나도 직장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일하잖아. 이왕이면 유럽 가서 제대로 쉬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요즘 다들 유럽 정도는 가더라고.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신혼여행은 우리 자금으로 가야지. 무슨 소리야, 현우 씨. 신혼집 잔금 치를 돈도 마련해야 하고 부모님께 좀 부탁해보자.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유나가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가고 싶대요. 그런데 2주 정도 잡고 가야 한다네요. 제가 좀 설득하려고 해봤는데 유나가 너무 고집이 세서 힘드네요. 제가 자꾸 반대하니까 얼굴까지 굳어지고 말이 점점 안 통해요. 엄마, 이런 얘기까지 드려 죄송해요. 저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민정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아들의 고충을 느끼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예식장도 예약했고 신혼집도 정했으니 이제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차례였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는데 카드 값이 꽤 밀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나를 만난 뒤로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이 잦아지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현우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나는 이에 대해 어머님, 요즘은 특별한 날을 외식으로 보내야 추억이 남는 법이에요. 현우 씨도 이런 거 즐기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민정은 그 말이 조금은 가볍게 들려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더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시간 되시면 저랑 가전제품 보러 가실래요? 마침 그날은 가게도 한가했고 며느리와 시간을 보낼 겸 승낙했습니다. 그래,
그럼 집 근처 전자제품 상가에 가볼까? 요즘 거기 할인 행사도 많고 가성비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 제 말에 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곧 입술을 삐죽이며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집 근처 전자제품 상가요? 상가도 괜찮긴 한데요. 다른 곳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녀의 태도에 뭔가 묘한 불안감이 스쳐갔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단 가서 보자.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따라오는 유나를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 며느리가 그녀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 근처 전자제품 상가로 가는 길에 유나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들은 다들 백화점에서 혼술을 했대요. 백화점이 물건도 좋고 AS도 잘 되니까 더 믿을만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너희 친구들 다 거기서 했다고? 너도 꼭 그래야 하니? 그래도 평생 쓸 건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로 해야죠. 친구들이 백화점에서 산 혼수 자랑하는 걸 보면 저도 비교되더라고요. 집 근처 전자제품 상가에 도착하니 유나는 처음부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좀 허름하지 않아요? 라는 말에 민정은 여기는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많아서 자주 오는 곳이야. 라며 달래듯 답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최신 모델을 소개하며 설명했지만 유나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모델은 고장률이 낮고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아요. 직원의 말을 듣고도 유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어머님, 여기 제품들 뭔가 조잡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은 참다 못해 기능은 다 똑같다니까. 디자인만 다르지? 단호하게 답했지만 유나는 그래도 평생 쓸 건데 조금 더 고급스럽고 믿을 만한 걸로 해야죠.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제품들은 못 쓸 것 같아요. 라는 유나의 말을 듣고 집 근처 전자제품 상가를 나오면서부터 유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처음처럼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백화점으로 가요. 여기 물건들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제대로 된 혼수를 고르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결혼이 과연 잘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도 계약했고 웨딩홀도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백화점으로 향하면서 유나는 밝은 얼굴로 다양한 브랜드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민지는 최상위 브랜드 매장을 찾아가 냉장고, 세탁기, TV, 전자레인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냉장고 보세요. 터치스크린에 인터넷도 되고 요즘 가장 최신 모델이래요. 그리고 세탁기도 건조기가 붙어 있는 이 모델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 TV는 85인치의 화면도 정말 선명하죠? 민정은 가격표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각각 700만 원이 넘고 TV는 1,500만 원, 전자레인지는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유나야, 이건 너무 비싸지 않니? 다른 것도 한번 봐보자.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가전제품은 한 번 사면 평생 쓰잖아요. 조금 더 투자해서 좋은 걸로 사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이 정도는 돼야죠. 유나의 당당한 태도에 민정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는 이번 쇼핑에는 동행하지 못했지만 민정은 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유나는 백화점 매장을 돌며 고가의 제품들을 고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친구들이랑 파티를 열 때 이 정도 TV는 있어야 체면이 서요. 그리고 냉장고도 요즘 이 브랜드가 대세라니까요. 민지의 고르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확신이 들었지만 말문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나는 쇼핑을 하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급스러운 냉장고와 TV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이 냉장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요즘 이런 게 대세라더라고요. 그녀의 말투에는 설렘이 가득했지만 민정은 가격표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유나는 민정의 태도를 잠시 살피더니 갑자기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카드 좀 주세요. 계산해야 하잖아요. 민정은 그 말의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가진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결제를 해? 너희가 필요한 건 너희가 해야지. 유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집도 해주셨으니까 가전제품 정도는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요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시댁에서 혼수를 챙겨주는 게 당연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들 하나 있는 집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어머님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5억 5천이라는 돈을 주는 것만 해도 우리 형편에선 큰 결단이었어.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걸 바라니? 그리고 자꾸 친구들 얘기를 들먹이는 이유가 뭐야? 유나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도 현우 오빠와 함께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어머님은 왜 제가 바라는 걸 너무 과한 욕심으로 보시는 거죠? 요즘 세상에서는 집도 좀 괜찮고 혼수도 남들 수준에 맞춰야 사람들이 인정해준다고요. 현우 오빠 회사 사람들도 집에 초대할 일이 많을 텐데 어머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은 두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유나의 말은 정말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너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15억이나 되는 집에 가전제품 값만 4,500만 원이라니. 그걸 다 어떻게 마련하라고? 신혼집이 15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도와준 돈 빼면 나머지는 현우가 대출을 져야 하는 거야. 그럼 현우는 빚에 허덕이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런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니? 나는 내 아들이 그런 고생을 하게 만들 순 없어. 어머님, 오빠가 힘들다니요. 제가 있잖아요. 저도 일하면서 같이 갚아 나가면 돼요. 요즘은 빚내서 집 사고 필요한 건 조금씩 나눠서 갚아가며 사는 게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어머님 세대랑은 달라요. 저희 세대는 이렇게 해서라도 남들처럼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SNS를 보면 다들 이런 식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유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절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는 현우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 후에도 정말 잘 살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신혼집 혼수 정도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친구들 시어머님은 다 이렇게 해주신다던데요. 돈이 있으면 좋은 걸로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을 정말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집을 마련하려고 5억 5천이나 되는 돈을 준비했는데 지금도 카페 하나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이야. 솔직히 너희 결혼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요구는 너무 지나치지 않니? 이럴 거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전 당연히 해주실 줄 알고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이제 제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나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너희 혼수를 전부 해줘야 할 이유가 뭐야? 그리고 우리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고가의 제품들만 고르니? 처음에 근처 전자제품 상가 가자니까 싫다며 백화점 고집한 건 너잖아. 넌 도대체 우리가 가진 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는 하니? 어머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4,500만 원 정도는 큰 돈도 아니잖아요. 카드로 할부하면 부담 없이 나눠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저도 어머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시어머님들도 다들 며느리를 위해 이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저를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며느리 보시려면 이 정도는 생각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뭐라고?
너 말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내가 왜 이 혼수를 해줘야 해? 집 사달라고 해서 돈을 그만큼이나 마련해야 하는데 카드 할부는 또 뭐야? 너 혹시 우리 아들을 봉으로 아는 거야? 정신 차려. 우리 아들이 네 봉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이 그렇게 돈 없으시면 애초에 결혼 승낙을 왜 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못 해주실 거면서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너무 작은 카페 하시는 거 보고 현우 씨와 결혼해야 할지 얼마나 망설였는데요. 그 순간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다고? 다시 한번 말해봐. 여태까지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고 20년을 피땀 흘리며 일했다. 시부모의 가게가 작다고 또 떵떵거리는 부자가 아니라고. 결혼을 망설이는 너는 도대체 제대로 생각하고 사는 아이냐? 어머니, 제가 살았던 수준도 생각해 주셔야죠. 네가 살았던 수준을 생각하라고? 어떻게 너한테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하니?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면 네가 이것저것 따지면서 네가 원하는 것 다 하지 말고 서로 생각해주면서 양보하고 물러서고 그러는 것 아냐? 어머니 말씀 잘하셨어요. 맞아요. 저 현우 씨 사랑하니까. 현우 씨 부모님 생각해서 이 정도 선에서 참고 있는 거예요. 신혼집도 방두개 아파트가 제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 지금 와서야 네가 우리에게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현우는 너가 이런 아이라는 걸 알고 있니? 15억짜리 집도 마땅치 않으면 너는 도대체 얼마나 콧대가 높은 거야?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아이니까 전자제품이며 신혼여행지며 결혼식장까지 그렇게 대놓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였어. 내가 참아온 것도 한계가 있어. 어머님, 본색이라니요. 말씀 진짜 심하시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살고 싶다고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구질구질하게 사시는 게 제 잘못인가요? 현우 오빠도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평범한 수준?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구질구질하다고?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너 같은 애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그렇게 잘난 척이야? 잘 나가면 너희가 사야지. 왜 내 등골을 빼먹으려고 해? 애초에 집 살 때부터 이상했어. 다짜고짜 15억 넘는 아파트라니. 거기다 이제는 4,500만 원 가전제품을 해달라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작은 카페 하나로 번 돈이야. 네가 뭔데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려고 해? 네가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이런 식으로 굴지 않았을 거야.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호의호식하려고 했다고 그러세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을 뿐이에요. 현우 오빠도 저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자꾸 저를 속물이라고 하시고 돈만 밝힌다고 하시고. 어머님, 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지금까지 아니겠지. 설마 하면서 끌려왔는데 더는 너의 이런 아나무인 태도를 봐줄 수가 없다. 너 같은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우리 집안이 망가지는 게 눈에 선하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너는 전혀 모르는구나. 우리 집이 내 요구를 다 들어주다간 나만 할 게 없을 거야. 어머니,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결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면 저도 상처받아요. 저는 그냥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저를 막대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너를 막대했다고 하니? 현우 봐서 네가 원하는 거 최대한 맞춰주려고. 우리 부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정말 너무하는 건 너 아니니? 이 말을 하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백화점 한편에서 터져 나온 이 말다툼은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이 쿵쿵 뛰고 온몸이 떨렸다. 예비 며느리와 이런 대화를 나눌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대화를 하면서도 그만해야지. 더 이상 말했다가는 이 결혼 깨지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건 단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유나라는 아이는 뭔가 다르다. 잘못된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친 김에 유나가 뭘 생각하며 사는지 들어보고 싶기도 했다. 내가 그만하자고 됐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 자리를 떠나오지 않았다면 유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너무 당당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아이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였다. 백화점 정문 앞에까지 계속 자기의 황당함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따라왔다. 다행히 바로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서길래 뒤도 안 돌아보고 타고 왔다. 몸도 손도 덜덜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궁금했던 유나의 속을 알아버린 느낌이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생겼을 때 슬픔이나 흥분보다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사건은 터졌지만 오랫동안 알아왔던 고름이 터진 것처럼 아프지만 고민할 필요 없이 후련할 때 그렇다. 집에 가까이 올 때쯤 이제부터 아들 현우에게 이 일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이다. 아니 유나 같은 아이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현우의 앞날이 어떨지는 뻔히 보이는 것이다. 유나의 부모님도 그리 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모아둔 자금도 얼마 안 된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과소비를 하고 살았는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안달하며 살았는지 오늘의 대화로 충분히 짐작이 갔다. 현우가 어떻게 그런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도대체 뭐에 홀려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걸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남편이 아들을 불렀다. 현우야, 할 말이 있다. 유나에 관한 거야. 저녁에 들려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와서 이야기하자. 네, 알겠어요. 아들은 회사가 끝날 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어머니 민정은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만나고 있겠구나 싶었다. 민정은 혹시나 다른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유나 만났니? 네, 지금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민정은 마음이 많이 복잡했다. 전화로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렇게 전화통화로 할 사안이 아니었다. 아들이 유나와 이야기 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라는 생각에 입을 닫았다. 그래. 그럼 내일이라도 집에 들려라. 아님, 시간 날 때. 내 말끝이 흐려졌다. 아들의 가라앉은 목소리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네, 어머니, 전화 드릴게요. 아들이 전화 드릴게요라는 말이 내일 오겠다는 말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이후 며칠간 아들은 연락이 없었다. 그 며칠 민정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시어머니 행세를 하려고 한 것일까? 예비 며느리 유나는 진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오해했나? 등등의 온갖 생각이 머리를 꽉 채우고 괴로워하며 지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볼까도 했지만 왠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그 와중에도 마음속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깊숙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민정아, 내가 엄마로서 할 일을 한 거야.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면 현우의 인생에 더 큰 고통을 주게 될 수도 있어. 며칠이 지나서 일요일 아침에 아들 현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쩐지 붉게 상기된 얼굴이었다. 어디서 지내며 회사를 다녔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아침 먹었어? 아직이요. 아침을 공들여 차려주니 현우가 배고픈지 밥을 다 먹었다. 어머니, 아버지, 잠깐 나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과 나는 서로 쳐다보며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다. 여보, 우리 조용히 들읍시다. 어머니 전화 오기 바로 전에 유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 전화는 일단 받지 말라고 하면서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는데 유나 말대로 했죠. 유나가 좀 밀어붙이는 게 있어서. 아들은 차분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제가 좀 힘들거든요. 유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하더니 어머니가 자기를 오해하신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남들 못지않게 잘 살아야 사람들 사이에서 더 대접받고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더 인정받고 진급도 빠르다면서요.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최상의 환경에서 기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오해해서 백화점 한가운데서 본인을 몰아세우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셨다면서 내가 봉이냐? 현우 등쳐먹으려고 한다. 자기를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맞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민정의 심장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 믿었어? 네, 민정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남편 종석이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현우야, 내 엄마가 민서를 때렸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해? 네가 평생 봐온 엄마가 그런 사람인가? 아버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나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그런 행동을 하셨을 거라고는 믿기 어렵지만 유나의 눈물도 진심 같았어요. 민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종석이 나섰습니다. 현우야, 네 엄마가 누구보다 네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건 네가 잘 알 거다. 그런데 네가 지금 엄마와 너희 결혼을 방해하려고 그런다는 말을 믿는다면 너는 너 스스로를 더 돌아봐야 한다. 네, 아버지, 잘 알고 있어요. 현우는 드디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유나의 눈물 섞인 호소를 외면하기엔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 한편엔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유나에 대한 의심이 뒤섞여 괴로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유나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나를 달래고 헤어진 후 어머니에 대한 실망 아닌 실망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전화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힘든 목소리를 알고 있었지만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것에는 어머니의 행동도 한몫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유나에게 남에게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기에 결혼하기 전에 좀 망설였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와 고된 회사 업무로 지칠 대로 지친 현우도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여자 동창생을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서 유나와 동창생의 남편과 함께 몇 번 자리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동창생과는 잘 만나지 않게 되었죠. 좀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후에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그렇지 않아도 청첩장도 줘야 해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다. 은정아, 그동안 연락이 좀 뜸했지. 나 드디어 결혼해. 아, 그렇구나. 축하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왠지 기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사실은 너를 한번 만나야 되나 하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길이었어.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었어? 사실은 너무 놀라지는 말고 들어. 너하고 오랫동안 친구였어도 사실 이런 말 하는 건 어려워. 그래도 입만 다물고 있는 것은 친구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할게. 현우야, 사실 너희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유나 씨와 있었던 일을 봤어. 그날 대화를 엿들었던 건 미안하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 유나 씨의 말은 너무 일방적이고 어머니를 몰아세우는 태도였어. 너희 어머니가 손찌검을 하셨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야. 대학 동창생 은정이는 자기가 보고 들은 그날의 진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은정의 말을 들으며 현우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지만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함과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손찌검을 당할 뻔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우야, 사실은 남편하고 넷이서 만날 때 내가 좀 힘들었어.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유나 씨가 너무 과시욕이 있고 도도한 면이 있고 상대방 무시하는 말투도 심하고 해서 멀어진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자주 만나지 말자 했는데
그날 백화점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다 보니까 너한테 말은 해주어야겠다 싶어서 온 거야. 그래, 고맙다. 용기 내줘서. 미안해하면서 떠나는 은정이를 보내고 현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나와 사귀었던 연애 기간 중에 현우가 불쑥불쑥 들었던 의문들이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유나와의 결혼은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셨을 텐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민정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현우야, 엄마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 결정을 네가 내려줘서 고맙구나. 네가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현우는 유나를 만나 조심스럽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어 유나 부모님을 찾아뵙고 머리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했다. 그는 부모님께 상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유나와의 갈등과 그간의 오해가 결국 이 결정을 내리게 했다는 점만 조심스레 전했다. 유나는 현우 입에서 나온 결혼은 여기서 끝내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자에 놓으며 입을 열었다. 현우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결혼을 취소하자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그의 태도는 유나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했다. 내가 얼마나 이 결혼을 위해 노력했는지 현우 씨는 알아요?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하나도 대충 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고민하고 애썼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카페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봤지만 유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현우 씨, 어머니께 뭐라고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거죠? 현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나야, 우리가 너무 다른 것 같아. 어머니와의 갈등도 그렇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서로를 위해 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도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로를 위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현우 씨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몇 마디 하셨다고 이렇게 손쉽게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체 내 노력은 뭐였고 내 시간은 뭐였어요?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나를 때리려고까지 했어요.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대화는 그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다. 유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탁자를 짚으며 현우를 노려보았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자고요. 하지만 기억해요. 현우 씨가 오늘 나한테 했던 말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스러울지.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유나는 속으로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현우 씨와 그의 알량한 가족을 위해 내 자존심까지 버렸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오다니. 이 결혼은 진작에 내가 먼저 끝냈어야 했는데. 유나는 그녀의 자존심 때문인지 현우에게 단 한 번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우가 유나의 부모님께 헤어진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는 않아서 유나 부모님이 현우 어머니께 전화가 왔으나 그녀는 이러쿵 저러쿵 길게 말하지 않았다. 사돈 어른, 유나에게 물어보세요. 유나가 잘 말씀드릴 거예요. 인연이 안 되어서 섭섭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요. 결혼 준비로 이미 지출된 신혼집 선수금, 웨딩홀, 여행사, 전자제품 비용 등은 적지 않았지만 민정을 포함한 가족들은 오히려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 여겼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아들 현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잘 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